Okay, now Mr. Young-Chan Lee will give his presentation on his final PBL report and on his project. Okay, yes, Mr. Yours. You have 25 minutes, 30, 25 or 30 minutes. 네, 한 학기 동안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수업에서 느꼈던 점을 PBL 보고서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게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더 이게 결과가 나아지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점점 조금 참여율도 저조해지고 마지막쯤에는 좀 건강도 안 좋아져가지고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랩은 세틀 다운이 됐어요? 네, 그거는 네 진짜 네 그건 가까스로. 하나라도 잘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이거는 다른 학우들이 한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5월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도 같이 하려고 했으나 이제 조금 많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프로젝트나 그래도 제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이제 PBL Q&A 게시판에서 얼마 전에 이제 교수님과 피드백을 나누면서 언어와 창의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글을 올렸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참여한 부분은 수업에서 특히 통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만한 부분을 좀 발표도 하고 그리고 Q&A 게시판에 올리면서 네네. Q&A 게시판에 올리면서 학우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몇 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공부하면서 제가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도 찾아가면서 좀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주신 이 모델링 아웃라는 이게 책의 한 부분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학우분들과 제가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올렸었는데 박보영 학우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코멘트를 남겨서 제가 또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제가 요새 딥러닝 공부를 하면서 듣는 강의가 있는데 이것도 교수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이 강의가 되게 쉽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은 텐서플로우 코리아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딥러닝 페이스북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막 맨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논문을 좀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관련된 부분 올리니까 좋은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서머리를 했고요. 그리고 교수님 책 쓰신 선형대수와 책을 보고 좀 공부를 해본 것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에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서 올려봤고요. 그리고 3월 초반에는 이제 통계에 관련된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관련된 정리를 제가 에버노트로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뭘 했는지 쭉
아, 네. 공부할 경우에 하고 그 다음 발표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간 충분해. 그리고 공부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를 활용해가지고 그 수업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여기서부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아, 네.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 또. 세이지로도 그 교수님 거기 예제로도 잘 되는 걸 확인했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업 정리한 부분을 에버노트로 올렸는데, 네. 이게 또 링크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서, 네. 또 영구적으로 남는 거니까 이제 또 나중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노트가 편리해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 썼는데 많이 편리해서 그래요? 네,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또 그 머신러닝 관련해서 사용되는 매트릭스 띠오리나 아니면 선형대수 관련된 부분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이 있다가 또 후기에 관련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스샷을 남기면서 네, 코멘트를 남겨봤고요. PCA가 뭔지는 이해가 돼요 이제? 네네네. 오케이. 이전에는 좀 불명확했는데 확실히 네, 수업을 들으니까 더 잘 이해. SVD를 알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쉽게 설명되죠. 네네. 뭐 수도 인버스도 그렇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그렇고 아, 네. PCA도 그렇고 네. 다 SVD가 다 깔려 있죠. 네. SVD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네. A가 있으면 A 트랜스포즈 A 아이겐밸류 아이겐베타. 네. A 트랜스포즈에 아이겐밸류 똑같고 아이겐베타. 개수만 달라질 때 똑같고. 그러니까 그걸 라이트 아이겐베타, 레프트 아이겐베타라고 할 뿐이고 그게 UV를 만들어서 하니까 SVD 구하는 게 간단히 알고리즘만 짜면 금방 구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활용 그걸 범위가 이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랭크리서스도 할 수 있고. 처음에 3월에 처음에 SVD 관련해 주셔서 네. 말씀해 주실 때 네. 솔직히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네.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제가 설명하라고 하면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도 한 번 이해하고 물어봤고 했기 때문에 네. 저 가지고 있잖아요 PBL 보고서를. 네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저거를 읽은 만큼은 저거 이해한 만큼은 이해해줄 수 있다. 네네. 약간 잊어버려도 자기가 쓴 거, 자기가 정리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그걸 보면 그건 기억난다. 근데 다시 내가 강의한 걸 들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아. 수업을 들을 때도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수업을 다시 들어도 그걸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나만 설명해 줄 수가 없지. 근데 자기가 듣고 정리를 해놨으면 거기 쓴 말은 자기가 쓴 말이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10년 지나서 봐도 그건 기억을 한다고.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리포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쓴 거. 자기가 그걸 러닝 프로세스에 자기가 get involved 돼서 네. 자기가 정리한 자료가 네. 이 PBL 리포트인데 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는 거기 들어가면 링크도 그냥 있고 그리고 머티리얼도 있고 자기가 요약한 것도 있고 하니까 렉처 웹 주소도 다 있어요. 네. 계속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정리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찾기에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프로젝트를 이제 후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몇 가지 생각을 한 거를 또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네. 지금 이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것들만 쭉 해놨잖아요. 네네. 근데 남이 한 게 거의 없어. 아, 네. 그리고 또 그건 내가 여러분들이 한 거에다 코멘트 달아준 것도 있고 참고 링크도 알려줬고 우리가 강의한 것도 다시 정리해서 주소를 줬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이 거의 같이 있으면 아,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되지. 네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된 것들이 다 있잖아요. 다. 네네. 그리고 거기 컨시퀀스가 있잖아.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미싱돼 있다고. 그래서 인터랙션이 거의 안 보이고 본인 것만 그냥 갖다 놨다. 아, 쭉 갑시다. 네. 그게 같이 있으면 네.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누가 보충해 준 게 여기 있다. 또 가다 보면 이거에 또 컨시퀀스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도 거기서 맥혔을 때 좀 더 공부하려면 거기 가면 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걸 하면은 저기 설명할 수 있고 잘 맥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오지. 네, 맞습니다. 갑시다. 예. 네.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네. 여기서도 SVD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이 부분에는 뭐 다 아는 거고. 네. L2분의 가우스 호흡하고 똑같은 거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금방 이해할 거야 나중에. 네. 그다음 철레트 스펙트라이제이션도 L2분의 가우 컨시퀀스. 삼각형량도 무조건 다 문제를 바꿔서 되는 거고. 네. 노멀 매트릭스가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if and only if? 이거 말씀해 주셨었는데. 여기 있잖아. 유니타리리 다이고널라이저. 아, 네. 유니타리 맞아요. 다이고널라이저는 얼마큼 좋죠? U 스타 AU 이퀄 D가 된다고. U 스타 AU 이퀄 D. 그러면 A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를 D로 연구할 수 있잖아, 무조건. 아, 네. 더군다나 U가 있으니까 U 인버스도 안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타리 다이고널라이저를 하면 인버스가 전혀 필요 없이 A에 대한 문제를 대각선 행렬의 문제를 바꿔서 할 수 있다고. 아. 그럼 계산량이 완전히 줄어들지. 네.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되지. 네. N/N 행렬하고 대각선 행렬하고는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NP 컴플리트 문제가 그냥 리니어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멀 이게 if and only if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A가 있으면 A 스타 A는 언제나 노멀 매트릭스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A 자체가 정사각형렬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A 스타 A 하면 게 노멀 매트릭스니까 무조건 유니타리 다이고널라이저를 하니까 그 문제는 D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그게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의 그 아이디어라니까요. A는 정사각형렬도 아니지만 A 스타 A, A 트랜스포즈 A는 네. 그 유니타리 다이고널라이저를 하니까 언제나 유니타리 행렬 U를 구할 수 있고 V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싱귤라벨 디컴포지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 매트릭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갑시다. 원래 QR 디컴포지션 관련해서 했고, 네. 그리고 QR분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리즘이 이해가 됐어요? 아, 네, 그게 그냥 A를 차- QR로 분해만 해놓고 네, 맞아요. 순서 바꿔서 또 다시- QR 분해하고 네, 다시 하고. 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 또 QR 분해 하다 네. 보면 그게 점점 트라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수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 원래 문제를 거의 삼각형렬로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다고요? 저기 노이만 씨가. 썬노이만 네. 생각했다고. 이게 그 컴퓨터한테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이걸 보고 아 컴퓨터를 애가 돈을 투자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갑시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네. 제가 논문을 정리해가는 것을 좀 했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봅시다. 여기 참여 부분에는 4회, 1회, 5회, 6회, 1회 순기나부터하고 오케이. 오히려 중간고사 이후에가 뜸하네. 네. 오케이, 갑시다. 그거는 원래 의도가 그런 건 아닌데 점점 더 여러분들이 게딩 인볼브드가 돼요. 네, 맞아요. 갑시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포절이 아니야 지금은. 아, 네네. 그리고 제목이 어디 갔어? 아, 지금 이게 프로포절. 밑에 있고요. 제 거. 네. 프로포절을 했으니까 프로포절 넘어갑시다. 아, 네. 그럼 밑으로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그다음 파이널 저거를 하도록 하시죠. 아, 네. 아, 파인 이거 제가 뒤에는 뭐야? 뒤에는 뭐야? 이게 그 먼저 프로젝트 프로포절을 하고 하고 그 나서. 피드백 받는 거를 쭉 봅시다.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그걸 봅시다. 아, 피드백 받는 피드백 거. 있었던 게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이렇게 봅시다. 설명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분석할지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원래는 그 환자 데이터셋을 이렇게 정보를 받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퍼미션을 얻기가 어렵죠. 네, 원래는 이제 퍼블릭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텍스트 데이터도 구해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합친 그 딥러닝 모델을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데이터들을 줬잖아요. 미국 NIH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줬잖아요. 그 주소 가르쳐 준 거는 못 봤어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피드백 그렇죠. 6월 8일 날 주신 거고요. 봅시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의료 정보들을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네. 이런 그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NIH에서 내셔널 인스티튜트 헬스에서 주로 연구비를 받으면 그럼 네, 그쪽에서 관계로 해서 다른 데가 어센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그 서명들을 하고 그 보안 관리를 서로 하게 해서 데이터 클리닝을 해서 에디팅을 해서 이제 사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가지고만 있지 그걸 사용하게 하지를 못하고 네네. 움켜쥐고만 있는 셈이에요. 네. 와서 사용해라. 네. 근데 절대로 밖에서는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네. 우리나라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를 지금 막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 병원 데이터만 갖고 그 의사들만 하고 있고 네.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갑시다. 그 CDC 그 관련 홈페이지를 교수님께서 주셔서 보니까 네. 이게 잘 돼 있던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하고 싶으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또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 계속해서.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피드백을 받으면서 데이터서 원래는 제가 이거 퍼블릭 데이터 가지고 직접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네. 관련 그거 말고 이제 그 제가 하려는 거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해보자라고 하셔서 네. 제가 여기서 오해를 했던 게 네. 그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논문만 찾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번 주 피드백을 다시 받으면서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퍼블릭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가 진행된 부분은 그 관련 논문을 정리한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연구 주제와 딱 맞는 논문을 의학적 저널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텐서플로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많은 한 10분 정도 줄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이제 줘가지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뭐 쇼앤텔이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찾고 뭐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프로젝트 파이널 부분으로 바로 파이널 프로젝트로 가면요.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EHR 자료는 이미지 그리고 환자 정보 그리고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바이오 정보나 아니면 그 유전체 정보도 다 담는 것을 EH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디지즈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멀티모달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제가 이번 프로젝트 주제를 삼았고요. 네. 그 멀티모달 딥러닝이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바로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 서로 그 섞이기가 힘든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분석을 거친 다음에 이걸 한 번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그 디지즈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또는 아니면 프리딕션을 한다거나 어찌됐든 그런 분석을 하는 그 모델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 MRI 찍어놓은 것들 하고 네, 다른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 네. 아, 네, 이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어떻게 해야 시도는 누군가 하고 있겠지만 그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그 의학 적용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다른 분야에서 멀티모달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저기 앱스트랙트 있잖아요. 네네네.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발표할 거잖아요. 네. 여기 좀 글자 폰트 좀 키우고 볼드도 주고 색깔도 줘서 이거 설명을 잘 해줘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원하는지.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딥러닝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뭘 건지. 낙가봐도 볼 수 있게 그러면은 이거 영어 조금 줄여. 아니, 우리말로 해. 키워서. 아, 네, 키워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영문은 멈춰놓고 봐도 남들 다볼 수 있으니까. 네. 설명. 그러니까 딥러닝이 그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찾고 그리고 수많은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그 비선형 예측 함수를 만드는 새로운 기법인데요. 네. 이 딥러닝이 그 다른 분야에서 이미지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암이나 그리고 당뇨망막 변성증과 같은 질병을 구분하는 데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사와 거의 같은 그 구분류를 보이기 때문에 되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의학 분야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딥러닝 구조는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을 내보내는 데이터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피부암 이미지만 가지고 얘가 어떤 암이다. 아니면 당뇨망막 변성증 이미지만 가지고 얘가 그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구조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질환 예를 들면 더 심한 암이나 아니면 피부암도 사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 환자 정보나 아니면 유전자 정보와 같은 멀티플 인풋 형태로 들어가야 더 그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로 있고, 네. 이거는 뭐 개인적 데이터, 개인 정보하고 뭐 그에 대한 의사 처방이라든지 뭐 의사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여러 가지 나이, 성별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이거 합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돼야 돼? 이게 벡터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뭐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아예 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네.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미지가 네. CNN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는 딥뉴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데 네. 이 데이터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의사에 대한 처방 정보나 아니면 그 진단 정보, 어떤 병을 진단받았는지요. 아니면은 뭐 랩 데이터로 해가지고 뭐 혈액 샘플 관련된 데이터 이런 등등 데이터가 시계열적으로 네. 측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거는 그 이전에 해온 방법하고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어차피 그 사람 환자 정보 이름 치면 두루룩 뜨는 게 모든 데이터가 그 사람에 연결돼 있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하나의 유니파이드한 데이터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가 돼야지 따로따로 있는 게 그 사람 이름으로 빡 데이터로 수십 개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유니파이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뭘 한다는지. 교수님 통합된 데이터라는 의미가 네. 모양이 뭔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통합된 데이터의 모양이요. 통합된 데이터의 모양. 여기로 이제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네.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아웃풋이 나와서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그 아웃풋 형태는 그냥 벡터 형태가 됩니다. 그 그래요? 히든 레이어의 그냥 벡터 하나의 형태. 벡터 제가 생각할 때는 형태가 그렇게 그래,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수학을 적용할 수 있지. 네, 맞습니다. 그냥 여러 디렉터리 여러 개 그냥 있는 건 의미가 없죠. 네, 네. 알았어요.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을 적용할 수 있죠. 네. 그래, 합시다. 근데 사실 그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싱귤라 밸류를 저장한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그걸 다른 데이터하고 섞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학적이라는 거예요. 네. 갑시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면 이런 모델을 개발하면은 어떤 특정한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병을 진단하는 그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활용 분야가 넓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하고 이쪽 데이터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벡터에서 어떤 프린시플 엑시스가 역시 뭐 확실하게 구분되게 만들 수 있죠. 그게 하나의 벡터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으면 여기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당연히 나올 테니까. 네. 그래. 어쨌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의학 쪽 관련된 논문을 찾기가 힘들어서 네. 다른 분야에서 멀티모델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그냥 사용된 딥러닝, 네. 이거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꼭 딥러닝이 아니어도 네. 그 EHR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드리븐 형태의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분석을 한 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딥러닝, 다른 분야에서 그 사용된 이 딥러닝 방식을 살펴보면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첫 번째 논문 제목은 아예 멀티모달 딥러닝이라는 제목을 띄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그 영상과 그 그러니까 영상과 소리를 이용해서 그 목소리, 이제 사람이 이게 말을 할 때 여기 입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영상과 소리를 가지고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구분을 짓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와 데이터는 비디오가 오디오가 들어가고 아니면 비디오만 들어가거나 오디오만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 그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같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면은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기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좀 수학 과목이니까 네. 수학 쪽 공부를 해보려고 좀 몇 가지 그 메인 포뮬러가 돼 있는 부분을 그 캡처를 해서 남겨봤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많으니까 그 코멘트를 또 남겨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 논문에서 미시건대의 이용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멀티모달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다, 뭐 이런 그 코멘트를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페이스북 그 질문을 했을 때 남겨준 그 쇼앤텔이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좀 재밌는 논문인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텍스트를 넣어서 그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지와 어노테이션이라는 데이터를 들어가고 메인 모델로 CNN과 RNN이 들어가서 그 분석을 했을 때 뭐 좋은 결과를 보여주더라 라는 것을 봤고요. 또 좀 더 가보면은 또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다른 분야에 관련돼서 여기서 보시면 이미지가 들어가고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서 그 한 번에 이제 유니파이드 해준 다음에 분석을 해준 그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딱 제가 만들 모델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딥러닝의 의학에서 사용된 딥러닝 논문으로 뭐 이 디페이션트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EHR 자료를 가지고 그 환자를 구분을 해주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환자를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논문입니다. 근데 얘가 뭐 딱히 임팩트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딥러닝을 사용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더니 환자들이 좀 잘 클러스터링이 되더라, 뭐 이런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식으로는 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되게 잘 구분해 주더라. 여기서 L은 뭐예요? 로스 펑션. 네, 로스 펑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당뇨망막 변성증을 가지고 그 딥러닝을 활용해서 구분을 해주는 건데, 이거 자마라는 논문에 실렸는데 이게 되게 임팩트가 높은 논문이거든요. 미국 의학회죠. 네. 여기서 보면은 ROC 커브 값을 확인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값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안저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까지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그 좀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해준다든지 지금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해서 환자를 구분한 피노타입을 스트래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환자를 구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잘 구분이 되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봤고, 그리고 관련된 그 데이터셋이 또 피어스라는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이때 알았는데 이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피부암 관련된 논문이 사용했고, 여기서도 꽤 높은 그 구분율을 보여서 여기서 이 논문은 네이처 레터에 또 실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EHR 자료를 가지고 그냥 딥러닝이 아닌 데이터 드리븐 활용 방법을 사용해서 그 환자를 구분을 해주는 그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논문을 확인해 봤는데, 이 경우에서는 제가 조금 기준을 정했던 게 그냥 EHR 자료를 가지고 하면은 뭐 일반 의학 통계라든지 아니면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딱 환자 진단 정보를 활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환자 진단 정보를 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논문이 어떤 게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리뷰 논문을 좀 확인을 해서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논문들에서 이런 머신러닝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 오디세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오디세이라는 게 또 뭐냐면, 이게 다른 병원들끼리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얘를 클라우드 서버로 한꺼번에 올리고, 제가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쿼리를 날리면은 각 병원에서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디세이라는 클라우드에 한꺼번에 결과를 합쳐서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오디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네. 그럼 데이터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지 않고도 네. 그냥 그때그때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메타 분석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콜롬비아대가 주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대병원에 박래훈 교수님이라고 의료정보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콜롬비아대학에서는 어느 대학병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데이터. 그거는 그것도 한번 네, 찾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병원이 아닐 거고, 그 뭐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무슨 벨스 병원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어디 하고 이렇게 몇 개들이 주로 같이 할 거예요. 네, 그게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데 제가 따로 캡처를 안 해놨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관찰 그 코호트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라든지 더 임팩트가 있는 그 임상시험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문입니다. 그 데이터 수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얘가 이걸 가지고 250 밀리언 피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이게 11개국인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질병들을 데이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든 질병 다루지 네, 않아요? 모든 질병이 다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다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제2형 당뇨병하고 그리고 하이퍼텐션하고 디프레션 가지고 그 간단하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병원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네.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가 세계 랭킹 1위예요. 그쪽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 또 어느 병원은 어느 쪽 데이터가 많고 어느 쪽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약간씩 특징이 있을 거예요. 네.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는 그 2형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면 어떤 약을 처방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약을 처방을 받을 때 그 만약에 A라는 약을 처방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받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받고 뭐 이런 그냥 간단하게 그 디스크립티브하게 분석을 해주는 그 식으로 일단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각화를 해보았다라는 거를 했고, 근데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있는 연구실 바로 옆에 이제 이 오디세이 자료를 삼성병원에 적용을 하려는 그 연구실이 있는데, 네, 관련해서 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뭐 제가 아까 랩스트랙트에서 찾은 레퍼런스가 다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딥러닝에서 나오는 수학적 이론하고 테크닉을 배우려고 이 수업에 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수학 그 지식이 배경이 부족해서 그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 뭐 PCA나 뭐 이런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래서 처음에 그 이론을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과 학우분들의 진짜 적극적으로 그 참여하는 태도에 많은 그 자극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 주제를 이걸 가지고 진짜 그 나중에 박사 논문 연구 주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사실 그 분석을 안 해봤지만,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진짜 실제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수학 전공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학 백그라운드, 어떤 의학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코딩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네. 서로 자기 장점을 보태서 그래서 그거 같이 활용하면은 한 단계를 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걸 계속 공유하고 의견을 보태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 PBL 보고서들을 여러분 한 학기 때 한 것들이 모여질 거니까 그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사람도 있고. 네. 그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발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찾으면서 또 재밌는 논문 하나 찾았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이거 한 저번 주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이미지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그 딥러닝 모델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좀 꽤 까다로운데도 그 답을 되게 잘해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논문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사용된 게 이제 멀티모달 딥러닝인데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로 이 CNN이 들어가고 그리고 텍스트로 LSTM, 그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딥마인드에서 새로 그 딥러닝 그 좀 개념을 만드는데 릴레이셔널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예제를 한번 살짝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요. 뭐 블루 오브젝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의 색깔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레드라고 답을 해주더라. 근데 이 그 수치가 네. 거의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아마 결과에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보통 지금 인공지능이 파악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에러율이 더 적어요. 보이죠?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번 그 방학이 되면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사람보다 높게 나왔네요. 92%인데 95%. 네.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된 게 멀티모달 딥러닝이니까 이 분야가 그 좀 그냥 동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컨테스트가 있잖아요. 머신러닝 그 컨테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구분해주고 그리고 개들 얼굴 수백 종의 다른 개들 갖다 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가 어느 개에 가까우냐고 이렇게 네. 하는 거. 네. 그거에서 그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이 비교해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 그거는 벌써 넘어섰잖아요. 네, 네, 네. 더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 또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90%를 넘어가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방학 동안 연장선으로서 계속 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Any questions or comment on Mr. Lee's work? Mr. Park? 그래요? Questions and comment. 각각에 대한 아웃풋을 합치는 아웃풋은